안녕하세요. 프로메테우스 신압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6가지 핵심 역량 중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학습 능력으로 승부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학습 능력,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약간 조금 또 공부 얘기야? 이러면서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학습에 대한 생각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꿔볼 수 있으니까 기대를 하고 수업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습이란 사전적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볼까요? 배우고 익히는 것.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네, 동물들도 학습을 하기는 해요. 그죠? 어떻게? 먹이를 사냥하는 법, 또는 풀숲에 몸을 숨기는 법, 기타 등등 동물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고 익힙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영어 수학 공부를 하고 또 진로도 찾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꿈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익히는 것,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혹독한 냉정한 사회에 나가서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무던히 견뎌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공부, 학습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냐면 바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엄마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너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해. 그죠? 근데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질 않아요. 공부,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은 생각을 요하는 과정인데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정작 우리 아이들은 네 생각을 말해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좀 키워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 친구들한테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 기술, 여러 가지 공부 기술이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바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먼저 좀 필요하다는 것들을 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뇌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의 달인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각 부속, 그 부속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게 망가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고 있어서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거는 어느 부속이 망가진 거야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공부를 하는 학습자라면 내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공부하기가 힘들구나 라는 것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은 어디로 주로 합니까?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뇌의 기능과 역할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뇌의 구조와 학습 능력이라는 주제인데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뇌 그림이 있어요. 뇌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뇌간, 대뇌 변연계, 대뇌 심피줄로 되어 있고요. 각 구조마다 하는 역할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간은 신체에 관련된 어떤 생활 리듬, 생명을 관장된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뇌 변연계는 마음 관리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억. 그 다음에 대뇌 심피질 같은 경우는 머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공부는 머리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뇌 심피질에서는 사고나 충동 조절을 하는 곳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뇌가 3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신경생리학자인 폴 맥린 박사가 삼위일체 뇌 이론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뇌가 3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발달을 하는 그 발달 순서와 에너지 공급 순서가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뇌간, 대뇌 변연계, 대뇌 심피질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발달하는 순서도 바로 이 과정에 의해서 발달을 합니다. 뇌간, 대뇌 변연계, 대뇌 심피질. 근데 중요한 것은 뇌에 에너지가 공급되는 순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간, 즉 신체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여기서 쓸 에너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대뇌 변연계로 넘어가고요. 대뇌 변연계, 감정관리까지 잘 되어 있다면 비로소 많은 에너지가 대뇌 심피질로 넘어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고나 충동 조절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내가 평소에 신체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밤늦게 게임을 한다거나 그래서 수면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고 늘 배가 고프고 만약에 막 몸이 건강이 나빠져서 코도 맹맹하고 머리도 아프고 그럴 때는 어때요? 당연히 감정이 나빠지겠죠. 에너지가 뇌간에 갔을 때 여기에 주로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먼저 쓰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이 안 좋았을 때 뇌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면 뇌간에서 이미 50%, 60%, 70%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0, 40%가 대뇌 변연계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막 신체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어때요? 감정이? 네, 맞아요. 막 짜증이 나겠죠? 그러니까 짜증이 나니까 이 짜증나는 감정을 또 막 케어를 하기 위해서 30, 40%의 거의 대부분이 20, 30%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에너지, 고작 10% 내외의 에너지가 우리가 공부할 때 쓸 수 있는 대뇌 심피질로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즉, 신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우리가 공부할 때 쓸 수 있는 대뇌 심피질의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어서 뇌가 편하게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공부는 온몸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야 돼요. 단순히 머리 좋은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신체 관리가 잘 되어서 에너지가 여기에 너무 많이 쓰이지 않게끔 해주고 또 감정 관리를 잘 해서 대부분의 에너지가 우리 공부하는 뇌인 대뇌 심피질, 그죠? 사고하고 충동 조절을 할 수 있는 대뇌 심피질에 많은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서 내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신들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어때요?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 7, 8시간 충분히 잤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는 꼬박꼬박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자기관리 파트를 잘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자기관리가 이 나무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제 자식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관리가 잘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지식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관리,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방해 요소는 없는지 점검을 해보고 신체관리, 수면관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식사관리, 운동은 충분히 하는지, 물, 뭐 호흡법 이런 것들이 다 신체관리에 포함이 되고요. 감정관리 잘 해야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도 점점 빨라지고 이러면서 감정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감정관리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시간관리를 잘하는 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 오타가 있어요. 상품 관리가 아니라 성품 관리거든요. 요거 우리 아이들한테 좀 수정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이 모든 것들이 잘 기능하는 아이들이 성품이 좋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관리가 충분히 되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학습 장면에 들어가면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기억하는 완전 학습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해하는 방법, 기억하는 방법, 공부 기술에만 너무 치중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관리가 먼저 충분히 잘 되었을 때 이 에너지가 있어야 정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재차 강조해서 내가 그러면 평소에 자기관리를 어떤 걸 잘하고 있었지? 어떤 건 부족했지?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이 시간에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자기관리를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수면 습관입니다. 옛말에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도 수면과 학습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면은요, 어떻게 양보다는 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조건 많이 잔다고 그래서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숙면을 취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좀 하나씩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좀 꼼꼼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는 이걸 살짝 요약해서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잠자기 전에 음식물을 조절하는 것. 즉, 야식을 먹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정 배가 고프면 두부나 따뜻한 우유, 달걀, 바나나 여기에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음식물을 조절하는 거. 왜냐면은 취침 전에 밥을 먹으면 우리가 잠을 잘 때 그 여러 가지 이 신체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잖아요. 대부분 간에서 해독 작용을 하는데 쓰이는데 또 일부는 이 뇌에서 단기 기억에 있는 걸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는데 에너지가 쓰이거든요. 근데 잠자기 전에 음식물을 먹어버리면 우리 간을 해독하는 거는 생명에 관장된 일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에너지를 끌어다 쓰지 않고 어떤 거에서 끌어다 쓰냐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기억을 옮기는 과정에 쓸 에너지를 이 위에서 뺏어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밤에 이렇게 야식을 먹고 자면 이 해마의 기능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역할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질 않아서 너희들한테 굉장히 막대한 손해가 발생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잠자기 전에 음식물 조절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동공에 햇빛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 시간부터 13시간에서 15시간, 16시간 지난 다음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수면 관리를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늦게 일어나면 늦게 일어날수록 어때요? 그렇죠. 멜라토닌 분비가 늦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잠이 더 안 오게 되는 악순환이 된다는 거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꾸준히 운동하기입니다. 꾸준히 운동하는 거 20분 이상 걷거나 줄넘기, 자전거 타기를 통해서 꾸준히 운동을 하는 거, 그다음에 미디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 수면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요. 전두엽의 발달을 방해합니다. 아이들한테 꾸준히 운동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 그 학교에 등하교 하는 것들을 이렇게 꾸준히 걸어서 학교 등하교 하는 걸로 지도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 수면 호르몬, 아까 뭐라 그랬어요? 멜라토닌의 분비를 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그 블루라이트 있죠. 또 그런 것들 전자파로 인해서 그 수면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전두엽의 발달을 실제로 많이 억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면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것들을 잘 평소에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실천을 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 자기관리 파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 수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한데 수면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난 어떤 것들을 실천할 것인가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과제로 좀 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예시가 몇 가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예시 중에 한두 가지 정 안 되면 한 가지라도 꼭 정해서 일주일 동안 실천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했어요. 막연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이거는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몇 시에 일어날 건지 구체적인 기상 시간을 작성을 하는 거고요. 꾸준히 운동하기 이것도 운동 종류가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냥 내가 매일 20분 이상 걷기 이것도 운동에 해당되고요. 또는 줄넘기 100개 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할 건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실천 항목, 예시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실천 여부를 OX로 표시하고요. 실천하지 못한 날은 그 이유까지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에서 그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 능력이 중요하고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부터 잘하는 게 시작이다 라고 했으면 그 중에 단 하나
수면 관리부터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들이 하기로 했던 실천 항목들을 잘 실천했는지 다음 시간에 꼭 점검을 해서 아이들 칭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